자, 이제 요 엠블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썸 튜토리얼 뭐 되어 있습니다. 만드실 때는 뭐 왼쪽에도 똑같긴 한데 뭐 딱히 없었으니까 제가 안 했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색상을 모두 찾아서 정리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컬러를 정리를 이렇게 열심히 해줍니다. 자, 여기에 자, 사용된 별 모양도 있네요. 별도 뭐 나중에 가공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미리 별 모양을 하나 세팅을 딱 해놓고 쓰는 것도 좋겠죠. 나중에 색깔 바꿀까요? 자, 텍스트. 자, 어썸과 튜토리얼즈와 자, 텍스트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다 된 것 같고, 이제 실제로 글자 서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찾아서 하시면 돼요. 서체는 딱히 제가 언급을 일단 하지 말까요? 자,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욕심나네요. 자꾸 찾는 게. 자, 동그라미. 당연히 직선부터 긋고 시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원형 툴을 이용해서 그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별이라는 툴로 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개수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별 툴로 그리신 분들은 이렇게 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라, 안 되네요. 얘를 이자 돌려서 이렇게 하면 셀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뭐 더 되는지 덜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별 94, 36 해서 36 면체를 그리겠죠. 컨트롤 틀. 둘 중에 하나로 많이 그리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별의 모양을 가지고 그리신 분들은 메뉴 이펙트에서 스타일, 그리고 라운드 코너라는 기능을 찾으셨을 거고, 효과에서 R값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R값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만드셨을 겁니다. 다시 위치 알려드려요. 자, 별 모양에서 메뉴 이펙트 스타일 라운드 코너. 그러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를 가지고 이펙트 디스톨트에 지그재그로 하셨을 거예요. 지그재그로 미리 보기 체크를 딱 하고 9, 18 자, 개수 파악하시고 사이즈 또는 퍼센테이지로 조절하고 스무스로 바꾸시면 똑같이 처리가 가능하죠. 자, 어떤 쪽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늠하기 좋은 쪽으로 쓰셨을 거고요. 오케이.
둘 모두 똑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차이점은 왼쪽은 동그라미 가지고 오른쪽은 각진 별 둘을 가지고 했다. 왼쪽의 경우는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안쪽으로 쭉 하고 밀어 놓고 얘는 별이 지그재그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패널에서 안 쓰는 기능을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고 돌아오죠. 오른쪽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심에서부터 동그라미를 하나 따로 그려주고 사용하시면 된다. 뭐 이런 차이 말고는 특별하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정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배치하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바깥에 특별하게 건드릴 게 없다면 과감하게 익스펜드로 정리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바깥에 동그라미가 있고 안쪽에 점선으로 된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 아이를 컨트롤 C 같은 자리 컨트롤 F 누르고 Alt와 Shift를 같이 눌러서 살짝 더 안으로 줄인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면 색깔은 없앨 거고요. 자, 대시 라인을 통해서 점선을 줄 거고 선의 두께를 줄 거고요. 캡을 통해서 동그라미 그리고 대시 라인의 첫 번째는 값이 없이 뒤에 있는 값을 조절을 해서 점선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바깥에 건 좀 더 두꺼우면 좋을 것 같으니 좀 더 두껍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겉에 있는 형태들이 일단 마무리 되었으니까 필요한 위치에 맞춰서 색깔을 채워 놓도록 하죠. 그대로 스포이드로 때려 넣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면 처리하고 그냥 채워 넣겠습니다. 점선도 다 됐다라고 가정하에 면 처리하고 그대로 색깔을 채워 넣겠습니다. 물론 뭐 글자도 있긴 하지만 뭐 중심이 있으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이제 리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처리하실 건데, 자, 리본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는 여러분 자유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물론 여기 직접 그리셔도 돼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자, 이 형태에서 자, 하나를 더 카피하고 이렇게 얇게 줄일 거예요. 되셨나요? 자, 중간에 푹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곳에 딱 맞추실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시는 편한 곳에 그냥 점 하나 쿡 찍으시면 돼요. 이거 가운데 맞추려고 하다가 신경 더 쓰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점 3개를 딱 잡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정렬. 네. 그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리본 모양의 틀을 쓱 하고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이니까 높이가 딱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슬쩍 내려주시면 되고 뒤로 보내시면 되고 여기에 자,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 내시는 것도 자, 이렇게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이 사각형 갖고 갈까요?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무엇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갖다 대면 뭐 이렇게 갖다 대면 네. 여기서 있는 끝에 있는 점을 툭 빼면 만들죠. 자,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 보인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사각형 만들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직접 선택 툴로 이 끝에 있는 점과 이 끝에 있는 점을 가지고 위치를 맞춥니다. 정렬, 왼쪽, 하단, 그죠? 너무 멀리 있나요? 자, 다시 할까요? 자, 이 점과 이 점을 잡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자, 헷갈리면 요거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어디로 가요? 요거 모서리 가면 되잖아요. Shift, 왼쪽, 상단. 됐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 점. 아무나 갖다 놓으세요. 자, 이거는 빼도 되는 거예요, 하나는. 왜? 나머지 하나의 점이 어디로만 가면 되느냐? 이 직선의 어디론가 가면 되니까. 네. 안 보이게 될 거잖아요. 얘가 앞으로만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처리가 다 됐어요. 얘는 사실상 요거 세 개에서 위에 있는 면 색깔 딱 보시면 붉은색, 붉은색, 중간 색깔 해서 둘의 면 색깔은 빨간색, 이 부분의 면 색깔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내용상으로. 그리고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 테두리의 색깔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색깔에 맞춰서 95776745라고 하는 이 컬러를 776545 맞나요? 자, 하여튼 색깔대로 써주겠죠. 6745군요. 얘도 마찬가지 동일한 색깔. 튀어나가서 보기 싫어요 한다면 얘도 일부러 똑같은 색깔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옵션 주시면 티가 안 나죠. 자, 이때 색깔을 등록하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매번 찾아 써야 되는 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색깔을 등록하시는 방법은 여기 스와치라고 하는 컬러 칩을 만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여러분 쓰시는 컬러들을 다 등록하고 쓰시는 거예요, 원래는. 자,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그냥 바로 등록하시면 헷갈리실 테니까 여기 아래쪽에 자, 여기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입니다. 자, 메뉴 윈도우에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에서 내가 등록할 자, 이미지들을 요 폴더 그림 디렉토리 버튼을 딱 누르시면 그룹명을 따로 주게 돼요. 요 엠블럼 자, 리본 형태의 모양이니까 뭐 리본 엠블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마우스 갖다 대보면 리본 엠블럼이라고 이름이 뜨죠.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자리에다가 내가 필요한 색깔 요 붉은색 등록하겠다. 얘를 드래그해서 등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패턴 문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시고 이 색깔을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클릭 하시면 방금 전에 선택한 이 컬러를 그대로 여기에 담게 돼요. 자,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있는데요. 끌어내리면 되죠, 뭐. 한 번 더 해볼게요. 요 색깔 선택하고 면 색깔 얘를 누릅니다. 뉴 스와치 클릭 뜨죠? 오케이. 위에 떴네요. 이렇게 끌어내려 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 내가 쓰는 게 아니다. 여기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끌어내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눌렀다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데 선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똑같은 요령으로 위쪽에는 자, 아이보리 컬러도 한번 해볼게요. 쓱 올라가서 요 아이 선택하고 띡. 자, 컬러 타입이나 뭐 네온드 스폿 있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띡. 자, 됐네요. 자, 반대로 해볼까요?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여기 띡. 들어오죠? 이렇게 얘를 지정한 다음에 버튼 누르면 이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럼 3개 다 등록됐잖아요. 그럼 이제 필요할 때마다 뭐 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 얘를 면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꾸겠다. 클릭하고 선의 색깔을 바꾸겠다. 그러면 선을 앞으로 뺀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면선 다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니까 스와치 쓰시는 것을 익숙해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왼쪽 처리했고 반대쪽 해야 되잖아요. 자, 왼쪽에 있는 리본 뒤에 부분 두 개를 잡고 컨트롤 Y. 자, 중심 표시 떠 있으니까 리플렉터 툴을 이용해서 여기 리플렉트 있죠. 키보드 Alt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중심 클릭, 좌우 마주보게 카피 하시면 자, 보시는 형태대로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휘기 전에 봤던 이렇게 뭔가 뾰족뾰족하게 있죠. 그림자. 약간 이 디자인 스타일 자체가 약간 옛날, 아이고, 그 어떤 느낌을 빼기 위해서 만든 형태예요. 약간 중세시대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올드한 느낌으로 일부러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자인 스타일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 면으로 막 해버리면 좀 더 보기 싫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지 않을까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이 중에 점이 4개가 아니라 하나를 빼버립니다. 이렇게 빼버리면 자,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그대로 아래로 내리고 카피. 방법은 컨트롤 D. 네. 이렇게 하시면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1. 자, 2 해볼까요? 자, 직선. 얘를 면이 아니라 선으로 두께와 함께 프로파일로 두께 있게 만들어줍니다. 두께감 있게. 방금 전에 보신 거랑 요령 똑같이 슬쩍 아래로 내리면서 카피. 쉬프트 할 때 같이 누르시면 되겠죠? 컨트롤 D 하시면 자, 똑같이 나옵니다. 얘가 내용 다루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겠죠. 아마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을 하셔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방법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간다라는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요 하셔도 자, 일단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번 이거를 카피하기 좀 힘들잖아요. 안내를 비울게요. 그럼 시작과 끝에만 존재해요.
얘는 처음처럼 면이든 선이든 관계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부러 두 개를 딱 이렇게 놓고 보여드립니다. 왼쪽에 툴 중에 그라디언트 툴 바로 아래, 자, 요거 블렌드 툴이라고 되어진 아이를 선택해 볼게요. 얘를 선택하시고,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작이 있는 도형에서 자, 한쪽에 있는 끝에다가 점에 클릭합니다. 색깔 칠해져 있죠? 클릭. 그리고 또 다른 도형에 같은 위치 포지션에 있는 거, 앞부분 얘죠? 여기를 또 갖다 대고 클릭. 자, 다 했어요. 뭘 했다고 다 했느냐? 해당하는 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 사이를 부드럽게 할 거냐, 스텝 안에 몇 개 정도의 형태를 집어넣을 거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개수를 채워 넣어서 모양을 갖추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블렌드 툴이에요. 자, 사용하시는 요령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을 미리 잡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일부러 아웃라인으로 보기 좋게 설명합니다. 왼쪽에 있는 블렌드 툴 이용해서 첫 번째 있는 도형에서 포인트 하나를 찍어줘요. 앵커 포인트를. 또 다른 도형에 같은, 연결하려고 하는 같은 자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클릭하시는 순간 알아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같이 다니는 아이가 되고요. 방금 전에 썼던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에 추가적인 옵션들로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추가적인 내용을 세팅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 세팅하거나 변경해서 OK 누르시면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겠죠. 이쪽에다가 자, 정렬 어디 갔을까요? 온라인. 아, 여기 있군요. 정렬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까지 다 되었다면 아, 이거 너무 한쪽만 있네, 반대쪽도 줘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그대로 잡아서 뭘 하시면 돼요? 리플렉트로 반전시켜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필요에 따라서는 익스펜드나 내용들 정리하시고 네, 이렇게 내용들을 익스펜드로 정리하시면 처음에 만들었던 아이와 똑같은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 아이를 가지고 자, 뭐 할 거냐? 자, 배치를 했는데 튜토리얼즈라고 하는 글자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릴 것인지 곡선을 가지고 만들 것인지 효과를 만들 것인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요 U라는 느낌이 위가 조금 더 넓고요, 아래가 조금 더 좁아요. 잘 어렵다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그라미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시면 위쪽에는 이렇게 해야 딱 맞는 아이가 아래로 카피를 했을 때 자, 튀어나가는 거 보이세요? 동그라미가 네. 한 요만큼 살짝 튀어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살짝 미묘하지만 튀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아, 조금 더 각이 다르구나, 이런 걸 판단하시면 좋겠죠. 자, 오래 보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 아이를 앞에 글자를 딱 놓고 서체와 정렬 내용들을 찾아서
만들어 줍니다.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쓰시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해 놓은 상태에서 휘기 전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테두리 선이 있네요. 그럼 아까 스와치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스와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선에 색깔을 채울 수 있죠. 즉 면색과 선색을 채워놨습니다. 끝인 줄 알았더니 잘 보면 뒤에 약간의 그림자처럼 두께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자, 저는 추가적으로 선택하고 이펙트, 스타일, 그림자 어디 있어요? 드롭 섀도우, 그죠? 드롭 섀도우에다가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요. 사용하려고 하는 컬러를 아까 스와치를 등록했기 때문에 컬러 스와치 선택하시면 이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쓰기 편하겠죠? 뒤에 번짐이 필요 없으니까 블러는 제로. 그 다음에 요 밑에 색깔을 그대로 먹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처리할 거니까 모드를 블렌드 모드 아니고요, 노멀로 갈아주고 오퍼시티 투명도도 처리하시고 해서 X나 Y 값을 딱 붙이는 것도 그렇고 적당하게 주시면 미세하지만 조금 더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용 처리하시면 네, 두껍게 되죠. 자, 위치 어디 있냐면 다시 알려드려요. 메뉴 이펙트에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입니다. 두 번 쓰면 그림자에 그림자가 또 생기는 격이 되겠죠.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카피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느냐. 글자를 바꾸실 때 네, 자연스럽게 배경이 깔리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룹을 딱 짓고 휘어 보겠습니다. 밑에와 한꺼번에 이펙트 워 이용해서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각도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휘었나요? 마음에 드시는 각도로 조절하고 OK 수정. 나머지 굳이 제가 안 해도 앞전에 한 게 있으니까 해결이 되시겠죠.